오늘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 마감 후에 월트 디즈니가 실적을 공개를 했습니다. 얘들도 이제 2023 회계연도 3분기 실적이고요. 그 3분기가 4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애플하고 좀 비슷한 것 같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월트 디즈니 같은 경우에는 정규 거래에서는 0.7%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시간 외에서 2.9% 오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실적 공개하고 나서는 시간 외에서도 주가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적은 조금 실망스러웠다는 얘기죠. 근데 그 이후에 나오는 어떤 발표들을 들으면서 주가가 다시 윗방향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일단 실적을 좀 보자면요. 매출액이 전년 대비 4% 증가를 했습니다만 시장의 예상에 미달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얘네들 주요 사업 부분을 크게 두 덩어리로 좀 나눠보자면 뭐 OTT, 미디어 이쪽에 하나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이제 공원, 파크 부문 그리고 이런 거 체험하는 거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파크 부문은 오히려 시장의 예상보다 매출이 괜찮았어요. 근데 이 파크 부문도 국제 시장에 있는 뭐 일본에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좋았는데 미국 내는 다소 부진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근데 아무튼 그래서 파크 부분은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시장 예상보다는 좋았는데 미디어 부문 쪽이 예상보다 많이 좀 저조했고 적자도 계속 특히나 OTT 부분에서는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매출은 이렇게 나왔고 조정 EPS는 전년 대비 5.5% 감소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예상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또 시장에서 약간 거슬려 있던 거 디즈니 플러스 이 OTT 가입자 수가 1억 4,6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7%가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한 1억 5,500만 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이 가입자 수가 너무 낮게 나오다 보니까 이 실망감으로 처음에는 주가가 좀 내렸던 건데 이걸 상승으로 끌어올렸던 이유 뭐냐면 디즈니가 OTT 쪽에서 너무 적자가 많이 나니까 요금을 인상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가입자 수 늘리는 거 그러면서 점유율 확대하는 거 그게 이제 목표였다면 이제는 좀 적자도 좀 줄이면서 우리 이제 좀 돈 좀 벌어야 되지 않겠어? 쪽으로 약간 이 포인트가 조금씩 전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 없는 디즈니 플러스 요금을 거의 뭐 27%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이제 10월 12일부터 아마 적용될 것 같고요. 뭐 훌루 요금도 그렇고, 그래서 광고 없는 이 요금은 거의 한 20%대 인상을 많이 할 것 같고,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패키지로 묶인 것들 있죠. 걔네들도 다 이제 요금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올리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방향이 나온 건 아닌데 얘들도 넷플릭스처럼 계정 공유 단속 우리도 이거 검토한다라고 해서 아마 연말중에는 요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공개를 하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월트 디즈니가 아무래도 OTT 쪽에서 이제 수익성에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시사가 된 거죠.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는 주가가 오르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쿠팡입니다. 아니, 내가 왜 이렇게 확 넘어가냐? 그죠? 이 뭐지? 잠깐만요. 쿠팡이 끝에 있었어요. 쿠팡이 맨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막 한꺼번에 막 눌렀었나 보다. 네, 두 번째는 이제 로블록스입니다. 로블록스가 22% 급락을 했습니다. 로블록스는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게임 플랫폼이죠. 그래서 뭐 밈주식으로도 많이 좀 알려져 있기도 하고 뭐 메타버스 테마주로도 많이들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인데 주가가 왜 이렇게 급락을 했나 봤더니 일단 매출액은 예상보다 좋았어요. 전년 대비로도 한 15% 늘었습니다. 그죠? 이건 합격점. 근데 EPS가 그러니까 손실, 적자 규모가 좀 많이 늘었네요. 46센트 적자였는데 이게 전년 동기에 30센트 적자였고 시장의 예상은 한 44센트 적자를 예상을 했는데 적자 폭이 줄질 않았어요. 니들 언제 돈 벌래? 이제 약간 뭐 그런 평가죠. 그래서 이 수익성에 대한 실망감 이게 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그냥 순 매출은 예상보다 좋고 전년 대비 증가를 했지만 실질적인 얘들의 매출, 총 매출 개념이 요 예약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딱 실질적으로 발생한 매출에다가 이게 약간 이연된 거, 매출 인식이 조금 이연된 것들, 그러니까 뭐 이 안에서 쓸 가상화폐를 사고 했는데 뭐 그랬으면 이게 바로 이제 매출로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준비는 하고 있는데
현기에서 요 현재 회계 분기에서 아직 발생을 안 한 이것까지 다 포함한 게 이제 총 예약금인데 요게 이제 전년 대비해서 22% 늘기는 했지만 시장 예상에 좀 미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매출이나 EPS가 모두 다 시장 예상보다 덜 나왔다라고 좀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습니다. 다만 1일 평균 활성 사용자 수는 전년 대비 25% 늘었고 이들이 이 로블록스 플랫폼에서 지내는 시간, 뭐 노는 시간, 이 시간도 한 24%는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로블록스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니네 언제 돈 벌래? 뭐 이런다고 했는데 얘들이 우리는 비즈니스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뭐 비용이 좀 늘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한 몇 분기 동안 적자는 지속될 거야. 라는 또 이야기를 하면서 실망감을 좀 줬습니다. 다만 이 로블록스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로블록스 하면 특히 이 메타버스 하면 어린 친구들이 많이 그 플랫폼을 이용을 하잖아요. 청소년들. 근데 이걸 이제 좀 성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로블록스가 그런 것들에 많이 좀 드라이브를 걸면서 모든 연령대 그리고 모든 지역에서 요 활성 사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는 그걸 매우 긍정적으로 본다라고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일종의 그런 투자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만, 일단 시장에서는 이 적자에 대한 피로도가 좀 계속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리프트입니다. 리프트는 온라인 승차 공유 플랫폼이죠. 그래서 우버가 1인자, 얘가 2인자인데 그 1인자와 2인자의 갭이 좀 큰 뭐 그런 2인자죠. 자, 리프트도 주가가 10% 급락을 했습니다. 리프트는 8일날 장 마감 후에 실적이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제 거래에서 그게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 거죠. 자, 리프트 매출이 약 3% 전년 대비 3% 증가를 하면서 시장 예상에 거의 부합했습니다. 조정 EPS 16센트 기록을 했는데 이건 완전 서프라이즈예요. 전년 대비 21% 증가를 했고 시장에서는 1센트 적자를 예상을 했는데 16센트 흑자니까 이거 완전 서프라이즈거든요. 그리고 3분기 매출 가이던스도 제시를 했는데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뭐가 문제야? 그죠? 그리고 이렇게 좋았는데 왜 주가는 10%가 빠졌나? 자, 하나하나 또 보도록 하죠. 활성 라이더스, 그러니까 이거 고객이에요, 고객. 고객이 2,150만 명으로 전년 대비 8%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이 리프트가 우버와 조금 싸워보겠다고, 우버의 점유율을 뺏어오겠다고, 승객들을 좀 많이 확보하겠다고 가격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승차당 수익이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 고객 수는 느는데 수익성은 뭐 조금 떨어지는. 그래도 사실 전체적인 조정 EPS가 는 거 보면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죠? 그래서 일단 리프트에서는 여행 수요가 회복되고 있고 또 뭐 사무실에 다 복귀는 안 했다고 해도 뭐 팬데믹 때보다는 많이들 복귀를 했으니까 승차 공유에 대한 수요가 늘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나쁘지는 않아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2분기 실적 좋았고요, 3분기 실적 전망도 괜찮습니다. 근데 월가에서는 근데 이 보니까 운전자들에 대한 보험 요게 좀 아마 비용 부담이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4분기 이후부터 2, 3분기는 오케이 괜찮은데 4분기 이후부터 마진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좀 당긴 거죠. 4분기 이후의 우려들을 뭐 지금 주가에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개인적으로는 좀 과해요. 그죠? 2분기 괜찮았고 3분기 전망도 괜찮은데 4분기 마진 압박 가능성 때문에 10%나 빠졌다? 조금 과하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듭니다. 근데 뭐 빠지려니까 그냥 명분을 좀 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리프트는 조금 억울하다, 뭐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자, 네 번째 쿠팡입니다. 이게 사실은 쿠팡을 월가에서 그렇게 많이들 다루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뭐 아주 큰 기업이거나 뭐 이렇진 않고 또 해외 기업이 상장이 된 거다 보니까 관심들이 확실히 좀 적은데 아마 국내 우리 투자자들 중에서는 쿠팡 투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가끔 가다가 쿠팡도 좀 다뤄줘 뭐 이런 댓글들도 좀 올라와서 오늘은 또 쿠팡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쿠팡도 역시 8일 장 마감 후에 실적을 좀 공개를 했어요. 근데 주가는 좋았습니다. 거의 8% 가까운 급등세 기록을 했어요. 뭐 쿠팡 우리 모르는 분들 없으시죠?
네, 쿠팡 회원이세요? 와우 회원? 저는 와우 회원이에요. 저도 와우 회원. 4,990원 아깝지 않죠? 전혀 아깝지 않아요. 뭐 요즘 쿠팡 이츠에 들어가면 막 10%도 막 할인해주고. 그렇죠. 근데 뭐 와우 할인이라서 해주기도 하고. 우리 또 스트리밍 서비스 그게 뭐지? 쿠팡 플레이. 쿠팡 플레이. 그치 쿠팡 플레이 얼마나 좋아요. 공짜로 그죠? 그래서 그것만 봐요. 저도요. 그래서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당일 배송. 그러니까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새벽에 와. 거기다가 뭐 무한 반품도 가능해. 그죠? 야, 얘네 그러면 뭐 먹고 사나 싶은데 또 실적은 잘 개선돼요. 그러니까 난 쿠팡 이거 진짜 미국 사람들도 관심 가져야 할 때야. 자, 우리나라의 이커머스 플랫폼 운영 기업입니다. 미국 증시에 잘 상장을 해서 열심히 쑥쑥 크고 있는데 실적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매출액 16% 증가하면서 시장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조정 EPS 8센트 기록을 했습니다. 월가의 선언은 6센트 예상했는데 좋았어요. 그죠? 전년 동기에는 4센트 적자였으니까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이제 흑자 전환을 한 거고 아마 작년 3분기부터인가 얘들이 흑자를 했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3개 분기 연속 아마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걸 텐데 마진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얘는 뭐 먹고 살아라 싶은데 이 마진이 또 괜찮아지는 거 보면 신기해요. 일단 매출 총 이익률 26.1%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3.2%포인트 상승을 했고요. 지난 1년간 영업 현금 흐름이 20억 달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얘네 가지고 있는 현금들 까먹으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현금 흐름도 얘들이 플러스로 전환을 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도 11억 달러 기록을 했는데 이게 아마 1년 전만 하더라도 거의 요 정도 규모로 마이너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현금 흐름도 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활성 고객 수 1970만 명. 이게 대부분 아마 국내 고객들일 텐데 국내 인구가 5,500만이잖아요. 그거 고려하면은 대단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전년 대비 10%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멤버십 회원들이 아마 이 중에서도 꽤 거의 대부분은 뭐 멤버십 회원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다 좋았어요. 다 좋았어요. 그리고 쿠팡이 지금 대만에 많이 좀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대만에서도 뭐 이런 이츠 같은 사업도 하고 있고 뭐 하고 있는데 비즈니스 투자를 좀 확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대만 투자에 한 뭐 2억 2,500만 달러 투자할 거야라고 했는데 이걸 막 4억 달러 정도까지 규모를 넓혔어요. 그래서 이 대만에 이제 약간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대만에서 찾으려고 하는 뭐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뭐 다 좋았어요. 그죠? 다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한 8% 급등했더라. 네, 저희 응원하는 마음으로 쿠팡 저희 오늘 또 따져봤습니다.